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기 전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이 5가지 있습니다. 혹시 어젯밤 무심코 드신 음식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음식은 뇌의 회복 과정을 방해하고 때로는 응급실로 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뇌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과 노폐물을 잠을 자는 동안 씻어내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자기 전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이 과정이 방해를 받아 뇌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제가 진료실에서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66살 환자분이 매일 밤 와인과 치즈를 드신 후 최근 수면 패턴이 무너지고 두통이 심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와인이 건강에 좋다던데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수면 장애로 고생하신 것이지요. 다행히 식습관을 조정한 뒤 상태가 호전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더 나은 수면의 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웰에이징 연구소 한의사 이미소입니다. 저 역시 몇 해 전 야식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져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음식이 수면에 큰 영향을 주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식 후 내원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수면 장애와 소화 불편을 함께 겪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은 실제 임상 사례와 데이터에 근거해 숙면을 방해하는 5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와인입니다.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레드와인은 몸에 좋다고 하던데 괜찮지 않나요? 58살 직장인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와인 한 잔을 즐기셨는데 석 달쯤 지나면서 새벽 4시마다 두통과 함께 깨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알코올에 있었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분해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각성 효과를 일으킵니다. 또한 일부 분들에게는 두통과 수면 패턴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와인을 끊으신 지 2주 만에 훨씬 편안한 잠을 되찾으셨습니다. 특히 치즈와 함께 드시는 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건강식품이자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저녁마다 브로콜리만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꾸 차는 느낌입니다. 브로콜리 같은 십자와 채소는 섬유질이 많아 밤늦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장에 가스가 생기고 밤새 누워 있으면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침까지 속이 불편해지는 것이지요. 양배추, 콜리플라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대 환자분은 저녁 간식을 오이나 당근으로 바꾸신 뒤 편안한 잠을 되찾으셨습니다. 좋은 음식도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탄산수입니다. 물 대신 탄산수 마시면 건강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38살 직장인 환자분은 하루에 1리터 반 정도의 탄산수를 드셨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습관처럼 마셨지요. 그런데 반년이 지나면서 속이 불편하고 새벽마다 신물이 올라와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탄산가스가 위를 팽창시켜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누운 자세에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특히 기존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탄산수를 일반 물로 바꾸신 뒤 한 달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콜라, 맥주, 사이다 같은 모든 탄산음료는 잠들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짠 스낵류입니다. 과자보다는 오징어채가 건강하지 않나요?
65살 환자분이 저녁마다 오징어채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면서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혈압까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체내 수분이 정체되고 부종과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신 뒤 일주일 만에 부종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시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밤에 짠 음식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5번째, 아이스크림입니다. 손주랑 같이 먹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71살 할머니 환자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아이스크림을 즐기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스크림에는 지방과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당분은 혈당 변화를 일으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이 환자분은 아이스크림을 줄이고 가벼운 과일로 바꾸신 뒤 전반적인 컨디션이 개선되셨습니다. 달콤한 유혹이지만 뇌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할까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야식 후 새벽에 두통이 반복될 때. 둘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날 때. 셋째,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고 극심한 복통이 지속될 때. 넷째, 얼굴이나 손발이 갑자기 붓고 소변량이 줄 때. 다섯째,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 이런 증상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저녁 3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저녁 7시 이후에는 물만 드십시오. 마지막 식사는 7시 전에 끝내야 잠드는 시간까지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목마를 때는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가 좋습니다. 둘째, 잠들기 30분 전에는 목과 어깨를 가볍게 스트레칭 하십시오. 혈액순환이 좋아져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발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십시오.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양말 하나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많은 분들이 일주일 안에 수면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음식을 통한 건강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언제 먹느냐입니다. 술은 저녁 8시 이후 금지, 탄산음료는 오후부터 자제, 단 음식은 저녁 9시 이후 피하십시오. 2주의 삼총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와인부터, 내일은 탄산음료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웰에이징 연구소 한의사 이미소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